신유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일간 신금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비견이 됩니다. 비견은 일간과 음양오행이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지닌 친구와 같은 기운입니다. 그만큼 일간이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강한 경쟁심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신금의 기운은 그 자체로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인데 운세 흐름에서 또 하나의 신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이는 좋게 말하면 무언가 목표로 하는 바를 강하고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강한 자기 주체성으로 주변과 충돌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고 강한 칼은 신중하고 조심해서 사용할 때 최고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 신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정인과 달리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 상태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고집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이는 신유일주 자체에 이미 강하게 형성된 비견의 기운을 더욱 생해주게 됩니다. 또한 편인과 정인의 인성 기운은 합격과 계약, 공부 등의 기운이기에 사주 원국이 잘 균형 잡혀 있다면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더불어 인성의 기운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기운이기도 하기에 일을 함에 있어서 창의적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적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뭉친 에너지는 내부에서 폭발하여 우울감이나 불만감이 커질 수 있고, 자기 고집과 주관만을 내세우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추진해 간다면 주변과의 충돌이나 고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신유일주 일지유금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지지 반합을 이루어 금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신유일주는 일지 자체로도 금기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운세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금기운이 강해지면서 균형점을 벗어난 과도한 금기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유일주에게 금기운은 비겁의 기운에 해당하기에 강력한 자기 주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기운으로 에너지가 뭉쳐만 있으면 그와 관련하여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는 신축년 한 해 동안 비겁의 기운을 균형 있게 풀어나갈수록 좋습니다. 비겁의 기운은 자신에 해당하는 기운이기에 일단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비겁의 기운이 강하면 자기중심성이나 자기정당화의 기질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의 지적과 지시에 대해 강한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관성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적절히 필요 이상의 충돌은 미리 예상하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충만한 에너지를 빨리 풀어내기 위해 다급함과 조급함이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동적 행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틀 속에 자신을 묶어서 충동적으로 엇나가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비겁의 기운이 강해지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압박이 심한 환경이나 상황보다 좀 더 자신의 주관적 기운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역이 잘 확보되도록 주도적 판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유일주의 일지인 신금에게 축토는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의 긍정적인 기운인 창의적 생각이 커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화개살의 부정적인 기운인 고독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기보다 주변과 소통하고 나누는 자세가 필요한 한 해가 됩니다. 물론 혼자서 일하는 전문직이나 예술계통이라면 스스로의 직관력과 창의력이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큰 결실을 이루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유일주는 일지유금이 도화살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명예살과 도화살이 함께 작용하면 본인 마음에서나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나 모두 자신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드러나게 되면 시기와 질투 또는 강한 견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나 결과물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적절히 주변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유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에게 축토는 편인이 되기 때문에 12운 성론의 양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현실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베이스캠프는 탄탄하기 때문에 고지를 점령하려는 도전적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유일주는 일지유금이 건록의 기운입니다. 건록은 완숙미가 있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구설수가 따를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완숙미와 구설수가 함께 작용한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구설수가 들어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건록의 기운은 제왕으로 가는 전 단계의 기운인데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양의 기운은 충분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기운이 되어 신유일주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신축년의 양의 흐름을 맞이하여 자신에게 이미 내재한 건록의 완숙미를 배가시켜서 적절히 주변의 견제나 압박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현실적 목표 추구와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면 좋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쓸데없는 구설수나 압박에 대해서는 굳이 상대하지 말고 무심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주변의 모든 기운에 반응하고 상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신유일주는 신축년 한 해 동안 자신의 금기운이 강해지는 만큼 좋게 말하면 꼿꼿한 기상이 커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몸과 마음의 경직성도 커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경직성이 커지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신경질환이나 뼈질환 등에 유의하면서 적절히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몸과 마음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금기운은 폐와 대장에 해당하는데 신축년 한 해는 금기운이 과대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는 신축년 한 해 동안 식상의 수기운과 재성의 목기운으로 포커스를 두고 몸과 마음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미역이나 다시마 식초절임 또는 부추 식초절임 등을 챙겨 먹으면 좋고 여가 시간에 물과 나무가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그에 따른 저항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저항을 이겨내고 밀고 나가는 돌파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자면 일단 그 돌파에 따른 저항으로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을 안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